8월 29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이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인천 안산 구간 연결 공사는 빠르면 2021년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혜 논란 사업에 대해 이재명식 도정 바로잡기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내 폐쇄될 예정이었던 경기 북부 미군기지 4곳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조차 못하는 등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를 대표하는 능어대 축제가 올해부터 장소를 송도국제도시에서 옥년동으로 바꿔 열립니다. 역사성 회복을 위해 능어대 터가 있는 원도심으로 행사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민원이 수렴됐습니다. 채용비리 의혹과 사업비 반납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재단 혁신을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특단의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의 친필 서명이 쓰인 백범일지 2권을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입수했습니다. 백범의 필체와 인간관계 그리고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과 안산을 잇는 구간이 과거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돼서 사업이 탄력이 받게 됐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는데요.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고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치면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은 총 19.1km 그리고 4차로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지만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이후 2016년 포스코건설이 사업 제출 의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 적격성 조사 결과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인천과 안산을 잇는 대도시권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톱 기사로 다뤄졌군요. 경기도가 어제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과거 경기도 정부 때 받은 상태였는데요. 지난 2016년 경기도가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완공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은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경기도가 칼을 뽑아든 상태인데요. 경기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명령을 내렸지만 중국성 개발 측은 이 사업 자금 마련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땜질식 대응만 해왔다는 부분이 경기도의 이번 전격적인 판단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 측은요, 이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부정하면서 그동안 관광 대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기도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두루 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판 이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역시 톱으로 다뤄졌는데요.
올 연말까지 폐쇄될 예정이었던 경기 북부 미군기지 4곳의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경기 북부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 계획 수립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인 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가 소가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내용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 미군 기지가 모두 7군데에 있는 상태인데요. 모두 의정부와 동두천에 몰려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3개 기지가 있고 동두천에는 4개 기지가 있는데요. 올해 폐쇄될 예정이었던 이 4개의 기지는 각각 동두천과 의정부시에 3개, 1개 이렇게 있는데요. 연내 폐쇄하기로 하고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지는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잭슨 등 2곳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가 이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렸던 계획도 연달아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보시겠습니다. 19면 4면 기사입니다. 인천 연수구를 대표하는 축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능어대 축제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육성축제로도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큰 축제인데요. 최근 3년 동안은 송도국제도시 계속 개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올 7월 달에 새로 취임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능어대 축제의 원래 목표인 능어대 터가 자리 잡고 있는 연수구 원도시민 옥년동에서 개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것이죠. 고심 끝에 연수구가 결국 올해부터 이 능어대 터가 있는 능어대 공원에서 여는 것으로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채용 비리 의혹과 사업비 반납 등으로 사실상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여주 세종문화재단 대수술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이 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었는데요. 어제 여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이 도자기 축제 과정에서 불협화음, 또 세종대왕 문화재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뮤지컬 1446 추진이 지연되거나 오곡나루 축제를 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당연직 이사장인 이항진 여주시장이 스스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와 정관도 모두 손질을 하고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도 완전히 변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어떻게 탈바꿈될지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문화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2면 종합면으로 돌아옵니다. 백범 김구의 친필 서명이 쓰인 백범일지 2권을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입수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친필 서명본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희귀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권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백범기념관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근대문학관이 소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내용 같이 담고 있는데요. 백범 김구의 친필 서명이 쓰인 이 백범일지에는 이 아래 위에 백범의 인장 2개가 찍혀 있는데요. 각각 김기한, 주계동 이렇게 2사람에게 백범이 직접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증정 시기는 모두 1949년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백범의 필체를 알아보는 내용, 또 인간관계는 어떠했는지, 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도 소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모은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 주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행정이지만 정작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 무엇일까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김헌수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떤 제도인지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또 그 유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작은 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을 하고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이 유럽까지도 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 지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략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은 예산 편성권이 상당히 중요한 권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건전성 이런 걸 구현하는 데 주민이 참여하니까 우리 시에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을까요? 역사성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당시에는 안전행정부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주민참여예산 제운용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자체장들이 제도를 그 어떤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한꺼번에 이제 같이 의무화하게 돼 있고요. 2013년 5월부터 정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 두 분 모두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한 전망에 관해서 민관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요. 지난 2017년도, 18년도에 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대략 한 15억 원, 교육청에서는 5억 2천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반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두 단체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많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계셔서 적어도 작년보다는 10배 이상 아마 그 수치가 늘어날 그런 어떤 걸로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 같다. 인천시의 경우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건 주민 참여 예산은 과연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배치가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영이 된다는 건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용어 자체는 자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마 모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주변에 정작으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을 못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동별, 구청별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민 참여 예산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시면 보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그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주민 참여 예산은요, 말 그대로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관의 형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일견 보고 이렇게 지나칠 사항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뭔가 가치로서 그리고 전달할 수 있고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런 제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참여에서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과 정착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편성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요.
편성한 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분들이 위촉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참여가 조금은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 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기준 작년에 반영된 부분이 약 0.001%입니다. 광역권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대략 0.5 이상이니까 0.001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 숫자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닌가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담당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대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에 가도 그렇고 교육청에 가도.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좀 고려하시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한계 영역을 충분히 넓힐 수가 있으니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군요. 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라면 해주시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있는 동, 내가 속해 있는 구에 이 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전국에는 이제 구예산이면 구예산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주민 참여 예산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보루가 최종적 보루가 주민 참여 예산의 한 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감히 민관협의회 어떤 공동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이해 당사자인 시민 스스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2019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 민관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수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서해상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 손질이다. T. 파커.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 29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